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 4월 10일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정말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합니다. 정말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됩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전적인 그런 비리에 얽매여서 정가 1범도 아니고 정가 몇 범쯤 되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일들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온갖 비리와 특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에서 철저하게 걸러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5,100만 국민들의 모범이 되고 또 바른 길로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춘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됩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아놓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그대로 다 온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라 세금을 마치 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 속에 있는 개인 돈같이 그렇게 국민 세금을 막 낭비를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뉴스라든지 또 각종 정보 매체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들만 취합해봐도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국회의원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낙선시켜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되고 구의원, 광역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집권한 여당은 장관이나 부총리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도 인재들도 철저하게 검증해서 정말 훌륭한 그런 인재들을 뽑아서 나라에 귀한 일 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정말
멋진 그런 인물들을 장관으로 발탁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공과 사가 분명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잘 지키고 겸손과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그런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물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선거에 승리해서 정치 권력을 쥐고 나라와 국민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정말 이번에도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국회의원들 그 경선 과정이나 또 본선행이 확정된 그런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그 후보들은 보면 정말 왜 여당인지 야당인지 그런 그 후보들을 갖다가 공천하면서 왜 그런 인물들을 공천하는지 저는 어떤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급의 비리를 저지르고 그 급의 검찰의 수사 대상자가 돼서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기본적인 그 언론이라든지 신문 한 장이라도 그 좀 제대로 보는 분 같으면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그 공천해 주는 걸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 공천을 받는 것은 무슨 빽이 얼마나 좋아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공천 받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세력들을 국회의원 배지를 못 따도록 하는 것은 국민이 옥석을 가려 주셔야 됩니다. 여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이나 뭐 어느 진영에 속해 있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 정치 이념이 확실한 자들을 뽑아야 됩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나 김일성 공산주의, 김일성 사회주의 이런 그 주사파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선거에서는 철저히 그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확실하게 걸러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금배지를 따는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그 국회의원들의 그 금배지 다는 연령대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비슷하든지 만해보이 한두 살 많든지 어떤 경우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세대는 그 방공교육을 그 확실히 받은 그 세대입니다. 국민학교 때 그 뭐
미술 시간 되면 항상 그 방공 관련해서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던 그 어릴 때 생각이 그 납니다. (6.25) 엄청난 그 비극을 겪어도 아직도 김일성 사상에 물들고 김일성 그 주사파 주체 사상에 물드는 그런 세력들은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금배지를 다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쳐들어온 그 공산군들을 대한민국 국군 스스로 혼자서 그걸 막지를 못해가지고 미군과 유엔군이 도움으로 한반도 이 절반 땅이라도 자유의 땅으로 지킬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그런 정치 이념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참 불행한 일입니까? 점점 세계가 공산주의 세력들이 독재 세력들이 점점 그 반경을 넓히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어려운 가운데로 밀어넣으려는 그러한 그 행동들을 요즘 하는 것을 그 보면서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 자유시장 경제의 그런 정치 이념과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확고부도한 생각을 가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뭉쳐서 두 번 다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독재주의가 다시는 이 지구상에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히 그 세력들을 정치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힘을 모으고 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선거철에서는 그런 세력들이 구의원이나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피에 의해서 지켜진 자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6.25 전쟁 때는 미군이 제가 알기로는 전사자만 3만 한 6천 명 정도가 전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참전한 16개국 전체 통계는 그 숫자보다 전사자 숫자가 훨씬 많겠지요. 전사자 수만, 미군 전사자 수만 하나만 봐도 그 정도인데 36개국 전체 전사자 수를 그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하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사자 수가 그 정도고
중산자, 경산자 참전해서 중성을 입고 경성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될 참전했던 군인의 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육체가 받은 그 상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영혼과 마음이 받은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니었잖아요.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껴있는 국민들은 한시라도 그것을,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 다시도 공산주의자들한테 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또 잃어버리거나 뺏기는 그런 일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제는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의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을 가다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세력들이 정치 권력을 쥐지 못하도록 하는데 선거철날 그런 후보들을 철저히 걸러내야 되겠습니다.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자유민주주의 그 정치 사상이 돼야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하겠다는 그러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인물이 여당에 있건 야당에 있거든, 보수주의 진영이 있건 진보 진영이 있든 그 정도 그 기본은 된 사람들이 금뼈지로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 다시 김일성 주사파 세력들이, 김일성 공산주의 세력들이, 김일성 3대 독재 세력들을 추종하고 그 사상에 심취하고 그 사상에 물든 그런 세력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철저하게 걸러 제거해야 됩니다. 국회에 다시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그런 세력들에게 투표하는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선전선동의 달인인 그런 그 국회의원들의 그런 발언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어떤 정치인은 법학도 하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한 그런 분들도 있던데요. 그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법률 지식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고 온갖 그 특혜를 다 누리고 하는 걸,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런 자들을 왜 국회로 보냈나 하는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치 국민 세금으로 다 국회의원들 세비 주고 또 활동비 지원하고 정당 활동비 지원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국가 재정을 마치 공돈인 양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법인카드 가지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선출직 공직자가 된 사람들이 마치 자기 개인 카드 끄듯이 법인카드 가지고 온갖 사용하는 불법 행위들을 참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그러한 세력들은 경찰과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위법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겠다는지 온갖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법꾸라지 맞습니다. 얼마나 말을 갖다가 뺀질뺀질하게 잘하든지 정말 탐복할 정도입니다. 말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뿌리는 거짓에서 출발하고 자기 죄지 있고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 배운 법을 가지고 정말 법기술자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참 알고 있는 법률 지식 가지고 얼마나 자기 거짓말 범죄들을 갖다가 변호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 정치 권력을 지지 못하도록 이번 선거에서도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투표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들을 철저히 대한민국에서 정치 권력을 쥐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선별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라고 별 노력을 다 해도 정치 권력을 쥐고 온갖 잘못된 법을 만들고 온갖 국민이 못 사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다 오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정권들이 바뀌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정권들이 들어설 때는 저 개인적으로 가만 생각해 봐도
덕본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 내가 세금을 갖다가 1원이라도 더 세무서에 갖다 내야 돼요.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라면 한 그릇 사도 부가가치세가 거의 10%가 그 라면 한 개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 잘못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잘못된 행정을 펴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자영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생활을 하시든지 세금이란 형태로 단돈 1원이라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국민을 배려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집권 여당이 됐을 때는 세금이 다른 정부들하고 비교했을 때 1원이라도 더 적게 낸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치가 잘못되면 경제도 어려워질 뿐 아니라 서민의 삶이 정말 고달파집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행도가 보수라 생각하는 분들이 한 3분의 1쯤 되는 것 같고, 진보적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진보를 편들지도 않고 보수를 편들지도 않는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한 3분의 1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시든지 간에 선거천하는 꼭 종북주사파 세력들은 철저히 좀 걸러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정치인들 잘 뽑아야 됩니다. 정말 정치인들 잘 뽑아야 됩니다. 잘못 뽑아놓으면 그 피해는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도 피해가 다 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잘 살려고 하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엉터리 행정을 해버리면 어떤 경우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요. 최선을 하고 온갖 노력을 해보지만 잘못된 행정 권력을 가지고 그러한 노력들을 탁 막아버리면
어쩌겠습니까? (2019년도에) 그 터진 그 코로나19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하는 바람에 얼마나 참 그 많이 힘들었습니까? 아무리 뭐 노력을 하고 뭐 어떻게 뭐 자영업을 한번 잘해보려고 해도 뭐 권력을 쥔 행정 권력이 그냥 영업시간 제한해 보면 어떻게 뭐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가 뭐 매출이 떨어지고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뭐 보상해주니 하면서도 도대체 피해 입은 만큼 얼마나 그 보상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그 생각하게 됩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 여당에 대해서 정부를 꾸려 가지고 행정을 하지만은 끝나고 나면 잘한 것은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물러나고 나면 별로 그런 평가도 별로 안 하는 것 별로 그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흐지부지하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저는 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정부든 간에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준엄한 그런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엉망진창으로 집권 여당이 돼가 정치해 놓고는 그에 대해서 말 한마디 사과하는 말 한마디도 없는 그런 그 엉망진창인 그 정부들도 많잖아요. 정치 권력을 휘두르기만 휘두르지 책임지지 않는 평가받지 않는 그런 그 정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권력은 국민을 그렇게 농락하고 그렇게 말만 민주주의고 실질적으로는 온갖 그 야비한 방법으로 독재 권력을 휘둘러 놓고도 반성하는 면들은 없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이날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나이 때는 여당이 권력을 쥐든지 야당이 권력을 쥐든지
나는 모르겠다. 뭐 이놈이나 저놈이 뭐 여당이 권력을 쥐든 야당이 권력을 쥐든 그것은 그거더라. 별 다를 게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생각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 정부 저 정부 권력 바뀌는 속에서 인생을 한번 살아보니까, 저는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아무나 그냥 권력을 잡고 휘둘러도 그것은 그거더라 하는 별 다르지 않더라 하는 그런 평가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업을 하시든지 자영업을 하시든지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정권은 물러나가 나면 국가 부채를 그렇게 많이 그냥 해놓고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물러나는 그런 정권도 있고, 어떤 정부들은 국민 세금을 알뜰살뜰하게 국민을 위해 쓰면서 나라 살림을 잘해서 국가 채무라든지 국가 부채가 줄어드는 그런 정부도 있습니다. 정말 나라 살림 잘해야 됩니다. 국가 부채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좀 재정을 사용해서 그냥 국가 채무라든지 국가 부채를 그렇게 늘쳐놓으면, 그러면 누가 책임 다 지닙니까? 결국 국민들이 다 세금으로 다 갚아야 가야 될 돈인들 아닙니까?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가 그렇게 늘어나면 나라에서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거둘게 될 것이고, 국민의 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돈이 더 나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세금이 나가는 거 이거 참 장난이 아닙니다. 세금이 자꾸 줄어들어야지, 세금이 너무 늘어나 가지고 이거 국민들이 세금 내고 나면 삶이 정말 빡빡합니다. 하여튼 간에 영
저질 정치인들은 좀 확실히 좀 걸러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저질들이 있나 말이야. 그런 날들이 또 이번 국회에서 금배지 달게 해줘가 되겠습니까? 절대 저는 그런 일들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고 죄를 저질러 놓고 나서도 온갖 거짓말 하면서 거짓 변론하기에 바쁜 그런 그 정치인들 정말 걸러내야 됩니다. 국민들이 선거날 선거철에 투표할 때 그런 그 후보자들 철저하게 걸러내야 됩니다. 그런 그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국민들 세금 한 푼이라도 더 내야 되고, 엉망진창으로 저지르 놓은 늘어난 그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는 다 세금이라는 행태로 국민들 주머니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돈 쓰는 사람 따라 있고 세금 내는 사람이 그 책임을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들을 책임감 있게 진실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후보자들을 뽑아야 됩니다. 엉망진창인 그런 부류의 국회의원들 후보자들 뽑아 놓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포켓도에서 지갑에서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이 많이 지출돼야 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세금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갖다 내야 됩니다. 세금 안 내고 살 수도 없고 참 머리 아픕니다. 하여튼간에 언론이라든지 여러 그 공개된 정보 매체를 통해서 취득한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그 종북 주사파 세력들 김일성 사상의 그 미친놈들 미친년놈들 정말 그 걸러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종북 주사파 김일성 사상의 미친놈들이 금빼지 달게 하는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대학 다닐 때 무찌된 판국인지 동아리 활동하면서 간첩 세력들이 대한민국 대학에 침투하게 되고 대학교 총학생회와 동아리에 침투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대학교에 있었다는 그 사실은 정말 끔찍합니다. 어디 배울 것이 없어서 김일성 사상을 배운단 말입니까? 그 자식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 그 악행은 이루 말로 다 할 수도 없다 할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대한민국과 도장 찍은 그 조약들은 하나도 지켜진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김일성 그 3대 족속들 그 악행들을 그렇게 생생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2,400만 주민들이 한 끼 밥도 배불리 못 먹는 이 판국에 핵무기 무장 개발 미사일 시험 발사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놈입니다. 나이 40도 안 먹은 정의가 하는 그 행태는 도저히 그 미친놈의 행동이기 때문에 눈 뜨고는 그 봐줄 수 없습니다. 조약과 대한민국과 합의한 그 사항을 갖다가 깨거나 뒤엎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김일성 그 3대 족속들 아들하고 무슨 대화를 한단 말입니까? 미친놈하고 대한 것은 싹 다 뻥입니다. 그 놀아나는 그런 정치인들 보면서 정말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정의 마일장난에 그 놀아나는 그런 그
정부나 정치인들은 없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김일성 주사파 정치 사상을 가진 그 세력들을 가지고는 절대 그 통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달라도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그 통일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가의 그 통일 방법은 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무력으로 북진 통일을 하든지, 북이 적화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북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데 그 들어서는 정치 권력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가진 그런 세력이 들어선다 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고 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자유민주주의 그런 정치 이념을 가진 정치 세력이 들어선다 하면 정말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무력 충돌을 하지 않고도 선거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평화 통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북이 김일성 주사파 정치 이념을 고집하는 한 절대 그 통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몰라도 그 한참 저는 그 모른다고 그 모르고 까불랑거리는 걸 이런 걸 저는 그 참 많이 보는데요. 대한민국을 무력 통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보면서 저는 그 참 너털 웃음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 통일할 수 있는 그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정의가 할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보는 그 0%라고 보는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 시청자들께서는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그 정도의 그 무력과 그 정신 상태가 돼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북의 군사력과 대한민국의 그 군사력은 이북이 핵을 갖고 있다 보이지 그 외에 그 대한민국하고 붙어가 그 게임이나 그 되겠습니까? 이북의 그 공군력 뭐 30년 또 더 된 그 구닥다리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공군하고 그 맞짱 뜬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침략 전쟁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쟁 개시가 된다면 정의가 죽는 시간은 위치만 정확한다면 저는 1시간도 안 걸릴 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들고 있는 정밀 유도 미사일이나 정밀 유도 폭탄이라든지 이런 걸 정밀 순항 미사일 같은 걸 사용한다면 전면전을 일으킨 정의가 정의를 죽이는데 시간은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위치만 정확하다면 개전과 동시에 정의를 즉각 타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탄두 몇 개 만들어 놨다고 큰 소리 깡깡 치는데 미군이 들고 있는 핵탄두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걸핏하면 핵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그런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군의 핵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군의 핵보복 능력은 이북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핵전력이지 않습니까? 미국 본토에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를 쏘면 태평양을 건너서 평양과 이북을 타격하는데 약 30분이면 그 지역을 타격하게 되는데 그 파괴력은 히로시마에 터졌던 파괴력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를 그 미사일을 가지고 핵보복 공격을 한다 하면 미사일 한 발만 해도 이북 전체는 완전하게 잿더미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의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될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 가지고 우리 공군이 보복 공격을 한다 하면 그 전력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이북이 그런 무력 협박에 놀아나는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수준의 대한민국 군대가 아닙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정언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이를 보면서 저는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정의하는 소리, 그런 소리는 듣고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4월 10일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김일성 주사파 세력들을 철저하게 낙선시켜야 되고,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는 일들은 없도록 해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 세력들, 그런 세력들은 대한민국 정치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될 책임과 업무가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사탕 발림의 소리에 속아서 그런 자들에게 투포하는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가 없고 비리 없고 능력 있고 깨끗한 인물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거를 투표를 잘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4월 10일 수요일 이후에 그는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를 잘해서 정말 깨끗하고 능력 있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 정치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익을 잘 지키내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인물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서 투표하는 그러한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의료 때문에 나라가 지금 좀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와 의료계 종사자분들이 서로 각각의 주장이 다르고 견해가 많이 다를 줄 압니다. 그래도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양보할 거는 조금 양보하고 물러날 것은 조금 물러나면서 타협점을 찾아서 이 의료 대난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그 환자들이나 응급 의료가 필요한 분들의 그 상황을 외면하는 그런 대한민국 의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중에서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계 종사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 상태에 있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겠습니다. 긴급 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긴급 의료의 긴급 의료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많이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급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병원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그런 일들은 없도록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길 것은 챙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중환자분들이나 응급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서비스하면서 협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의료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고 많이 대화해서 좋은 그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배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